지난 2011년 이른바 거마 대학생으로 충격에 빠뜨렸던 대학생 다단계 불법 영업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아직도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다단계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독버섯처럼 남아있다고 하죠. 급기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러한 대학생 다단계 불법 영업에 대해 피해주의보까지 발령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피해 학생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이어서 실태 현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다단계 불법 영업에 빠졌던 피해자의 증언 듣겠습니다. 인터뷰 대상 보호를 위해 가명과 음성 변조를 하겠습니다. 박지훈 씨 나와 계시죠? 네. 예, 일단 다단계 영업 얼마나 하셨던 건가요? 좀 오래돼서 한 8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하, 8개월 정도. 자, 그러면 그 다단계 영업은 어떻게 누구 소개로 하셨던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공장에서 일이나 하려고 공장에 돈 많이 주니까 그렇게 했는데 군대에서 친하게 지냈던 선임이라고 해야 돼. 선임이 이제 소개를 해줬죠. 내가 일하는데도 돈 그 정도 주니까 나랑 같이 일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모르는 사람이랑 하는 거보다 같이 하는 사람이랑 같이 하는 게 좋으니까, 네, 갔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직접 가보니까 생각과 다른 곳이었고, 얼마를 벌 수 있다고 유혹을 했습니까? 네가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다. 많이 벌면 한 달에 몇백, 1,000만 원 벌고, 못 벌면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는 거의 얘기 안 하지만, 예. 예, 최대 1,0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일을 하시니까 한 달에 어느 정도 버셨던 거예요? 그건 돈을 못 벌죠. 못 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벌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예. 한 푼도 못 버는 사람이 허다한 게 당연한 거고요. 누군가를 거기에 이제 소개를 제가 당했듯이 다른 사람을 여기에 이제 끌어들여 내가 돈을 버는 구조다 보니까 한 달 동안 그런 걸 하지 못했으면 돈을 못 버는 게 되는 거죠. 주로 어떤 사람들을 주요 타겟으로 해서 이제 이러한 영업으로 끌어들이게 됩니까? 학생 중에서도 휴학생이라던가 아니면은 갓 군대 전역한 사람 그런 좀 의욕 넘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 위주로 많이 하죠. 네, 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살겠다는 그런 좀 어떻게 좀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오히려 여기 이런 거에 좀 호되기가 쉬운 그런 좀 경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 건가요? 교육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상 얘기하고 하면서 세뇌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가서 잘하는 게 뭐냐, 이것도 못하면은 네가 할 수 있겠냐, 네 친구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사람 좀 자존심 건들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 일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죠. 예. 그리고 실제로 합숙 생활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20평 좀 안 되는 방에서 투룸 정도 생각하시는 그 정도에서 한 10명 좀 넘게 사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건데 만약에 그 방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사람을 다 못 끌어들이고 이제 밑에 사람들이 안 생기면 돈을 못 버는 게 되니까 좀 더 싼 거, 안 좋은 거 먹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하. 교육받을 때는 또 휴대전화도 압수한다면서요? 네, 그것도 압수하죠. 네.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 이제 줘요. 집에 가겠다고 하면 순순히 네. 보내주는군요, 그러면? 아니요, 안 보내주죠, 근데. 설득인데 좀 강압이 들어간 설득이죠. 그러니까 1대 다수가 있다고 하면은 다수가 너한테 뭐라 그러면은 한 명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처음에 이제 자기 비용을 내갖고 이제 판매용품을 직접 산다고 했는데 초기 비용은 얼마나 드려야 됩니까? 네, 정확히 기억하는데 한 5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했던 걸로 기억해요. 약 1,000만 원 정도? 그런 돈이 이제 대학생들은 없잖아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구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금융권 가면 이제 바로바로 대출해주잖아요. 이율, 연율 30% 받고 그렇게 받고 이제 그걸 한번 하게 되면 이제 다달이 이자가 월 30만 원씩 빠져나가는데 엄청 해야겠다라는 마인드가 생겨버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아니면 파산하는 거죠. 몸값을. 파산을 한다. 자, 이제 대학생 다단계 불법 영업, 즉 거마 대학생 문제인데 이게 문제됐던 게 벌써 3년 전의 일입니다. 아직도 이게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가장 이유라고 보십니까? 그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런 생각까지 했었던 것 같고 그냥 성실히 돈 버는 게 돈 벌기에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그런 거 아니라도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건 많으니까 세상에. 예, 어떤 빨리 돈 벌고자 하는 그런 마음부터 버리고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말씀 주셨네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직접 다단계 판매 영업에 피해를 입었던 거마 대학생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다단계 불법 판매와 관련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주의보 발령 취지와 방지책에 대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의 정창욱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직도 대학생들을 겨냥한 다단계 판매 영업 근절되지 않은 모양이네요. 불법 영업 규모와 관련해서 파악된 수치가 있습니까? 20대 청년층의 불법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서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2012년 129건, 2013년 249건, 2014년 146건으로 매년 120건 이상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여전히 그러한 불법적인 영업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제 이게 일명 거마 대학생 문제가 됐던 게 한 3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교했을 때 수법 측면에서 변화된 게 있습니까? 소비자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면 아직도 불법 행위의 유형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 다만 증거를 남기지 않게 더욱 교묘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현장 조사를 해본다든지 해보면 그 내용들을 입증하는 자료 내지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피해 사례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대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는 겁니까? 실제로 처음 시작할 때 뭐 몇백만 원, 1,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제로 회원을 모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건가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수백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고액의 대출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2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그 해당 업체들이 알선을 하고 예. 그 해당된 그 연결되어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다단계 그 업체가 또 함께 끼고 있는 대출 업체를 통해서 돈까지 꾸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아하. 자, 처음에는 이제 다단계인지 모르고 다들 학생들이 유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친한 학생들 혹은 뭐 군대 선임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뭐 어떤 점에서 유의해야 될까요? 이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신다면. 먼저 단기간 고수익의 어떤 유인에 현혹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다단계 판매업자들의 주요 정보를 받아 분석해보니 99%에 해당하는 다단계 판매원들의 1인당 월 평균 수당 지급액은 39,000원에 불과했고 매년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그 등록된 업체인 경우에 공제조합에 환불을 요청하면 물품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업체를 대신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고, 예. 환불과 관련해서 업체와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학생들의 다단계 불법 영업 문제, 청년층들의 실업 문제를 악용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의 정창욱 과장이었습니다.